시작하죠. 자,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조선 선비들의 일기에서 조선시대에도 역병이 돌면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의 김미영 수석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네, 흥미로운 내용, 올해 추석 차례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선택에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우리가 왜 사극 같은 데 보면요, 예, 역병이 도는 이런 상황 종종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조선시대에도 뭐 오늘날의 코로나19 상황 같은 그런 똑같진 않더라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보다 더 많았죠. 아, 이 더 기록에 많았어요. 따르면 예, 조선시대 3대 사망 원인이 예. 홍역, 천년두, 그리고 세 번째가 기근, 기아였기 아, 예, 때문에 예. 우리 실제 기록에는 이런 전염병이 역질, 연병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홍역과 천년두와 같은 음, 전염병이 10년 주기로 아, 조선시대 내내 유행을 했다는 기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 있었습니까? 10년 주기로? 그렇죠, 홍역, 뭐 그렇죠. 천연두 이런 역병이 돌았던 거예요, 조선시대도. 예.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 환자를 뭐 격리하는 방식? 이 정도밖에 감염병을 뭐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는? 그렇죠. 그만큼 지금보다는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최선의 방식이 격리였죠. 격리, 이, 예. 안동 예안에 그 봉화금씨 금난수라는 선비가 네. 1579년 3월에 쓴 일기가 있습니다. 음, 성제일기라고. 아, 예. 거기 보면 재밌는 내용이 큰아들이 가까운 사찰 암자에 과거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해 1월부터 이 전염병이 이제 기승을 부렸는데 아, 암자에 나가 있던 큰아들이 걸려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 금남수가 말을 보내서 급히 큰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고 예. 집에 머물고 있던 건강한 다른 가족을 다른 곳에 보내고 아, 자신과 아들이 그야말로 자가격리를 하면서 아. 2차 감염을 막았다는 그런 일기 자료가 아,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명백히 있군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이렇게 했군요. 그렇죠, 그렇죠. 자발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추석 명절 이제 한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오늘의 핵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제 올 추석에 고향에도 가지 말자. 뭐 관계기관에서 이제 이동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 명절 1년에 두 번 있는데, 이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는 거,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조선시대도 이렇게 역병이 돌면 명절을 지냈습니까? 아니면 건너뛰었습니까? 우리가 우리 국학진흥원에는 민간일기가 있는데 예. 당장 조선왕조실록을 봐도 역병이 돌 때는 종묘 제례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예. 지내는. 예. 그다음에 도산서원이라든지 안동에 전하는 서원 기록을 봐도 음, 역병이 돌 때 향사를 지내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소개를 한 민간 일기에도 보면 개개인의 집안에서도 역병이 돌면 음, 기제사, 그다음에 음. 명절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는 기록이 다수 발견되죠. 다수 발견되는군요. 네, 네. 예. 그러니까 뭐 하물며 각 가정마다 이런 뭐 기제사, 뭐 명절 이런 것도 안 지냈고 왕실의 그 임금이 지내는 종묘제를. 종묘 제례까지도 안 지낼 정도였으니까. 이게 이제 그렇죠. 명확히 남아있다는 말씀이시고, 네. 조선시대 하면 뭐 지금보다 훨씬 더 뭐 유교를 숭상하고 철저히 그 예법을 따르던 그런 시대인데, 이 차례를 포기를 했군요. 역병이 돌면. 그러니까 네. 당장 며칠 굶어도 차례만큼은 꼭 지키는 그런 풍토였잖아요. 조선시대가. 네. 그런데도 안 지냈다는 거, 예, 역병이 돌면.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어, 이 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성이라고 그래요. 예. 즉 때에 어울리고 부합하는 예가 가장 올바른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당시에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일상이 비정상적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유학자들 생각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차례를 올리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학자 안동에서
어느 명문가에서 유학자가 어떻게 차례를 포기할까라고 했을 때 예의 본질로 접근을 하면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요즘 뭐 차례 제사 올리는 게 형식에 좀 치우치는 경향도 없지 않은데 오히려 조선 시대에는 좀 더 자유로웠다, 융통성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예는 우리가 형식과 정신이 있는데 굳이 말씀드리면 예. 유학자들은 예전에 오히려 유학자들은 형식보다는 정신을 우선해 왔습니다. 예. 그 정신을 우선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좀 더 융통성이 있어 보이고 자유로웠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아, 그렇군요. 자, 이번 질문은 좀 제가 평소에 그냥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데요. 뭐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박사님. 네. 제사를 우리가 지낼 때요. 네. 몇 대까지 지내냐. 그러니까 뭐 이게 다 집집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몇 대까지 지내는 게 이게 가장 보편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관행적으로는요. 예. 지금 4대 봉사 그러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실제 우리가 조선시대 성종 때 만들어진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을 보면은 서민들은 부모 제사, 아, 부모만?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당시에 그걸로 6급 이하는 증조부, 7급 이하 관리는 조부까지만 4대 봉사를 명시해둔 게 없어요. 아, 그렇기 예. 때문에 4대 봉사는 어디에도 없는, 다만 이제 주자가래라는 예서에는 있죠. 근데 최근에 그 경북 내 종가의 경향이 약 60%가 예. 4대 봉사를 그야말로 조상을 줄이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예전에 뭐 4대까지 이렇게 우리가 봉제사를 하는데 네. 이게 사실 이 기록으로도 서민 같은 경우는 부모까지만 7급 그렇죠. 이하는 조부, 6급 이하는 증조부까지 증조부.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는 거군요. 경국대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경국대전에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는데 올 추석 분명히 이제 이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사님? 끝으로 좀 네. 덧붙이고 싶은 말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좀 전해주시죠. 예, 저는 뭐 오로지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로 가면서 우리 국민들의 피로도가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희생과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도 코로나19 이전에 평화로운 일상으로 하루속히 돌아간다는 염원을 담아서 전 국민이 기성을 자제하는 그런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례도 되도록이면 지내지 말자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죠. 예. 뭐 온라인으로 대체한다든지. 예. 그러니까 뭐 네. 형식보다는 그 정신을 우리가 계승을 하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조선 시대에도 역병이 돌면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 이 말 기억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올 추석 좀 방역에 좀 더 협조해 주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예, 이런 말씀. 다음에 좀 시간 많이 내세요. 또 말씀 네.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국학진흥원 김미영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